살다 보면 이상하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는 오히려 편합니다. 직장 동료와는 농담도 잘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도 생각보다 대화가 술술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 앞에만 서면 말이 짧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하나 꺼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고, 서로 나쁜 사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편한 사이도 아닌 것 같은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분명 어릴 때는 아니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혼나고, 같이 부모님 눈치를 보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같이 같은 집안에서 계절을 건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내 어린 시절을 가장 많이 공유한 사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집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과 이제는 날씨 얘기만 하고 헤어집니다. 요즘은 어때? 똑같지 뭐. 바쁘겠다. 응. 좀 바빠. 그리고 대화는 끝납니다. 그 짧은 몇 마디를 주고받고 돌아서는 길의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안도감입니다. 큰 충돌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라는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왜 남보다 더 가까워야 할 사람이 남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형제관계가 나이 들수록 왜 멀어지는지, 왜 어색해지는지, 왜 이해는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지. 많은 사람들은 형제관계를 당연히 평생 가까워야 하는 관계라고 배웁니다. 피를 나눴으니 특별해야 하고, 결국 마지막엔 형제밖에 남지 않는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꽤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해왔습니다. 형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깊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는 느슨해지고 때로는 친구보다도 더 어색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꼭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심리의 흐름 속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형제와 멀어지는 5가지 심리학적 이유를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형제와의 관계가 애매하고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관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 조금은 부드럽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먼저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형제는 같은 기차 칸에 타고 있는 승객과도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같은 풍경을 같은 흔들림을 견디며 갑니다. 누가 더 창가 쪽에 앉았는지, 누가 더 부모님의 시선을 많이 받는지, 누가 더 많이 혼났는지의 차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모두 같은 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각자 다른 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길로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부모와 가까이 살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져 같은 출발점에서 나왔지만 삶의 노선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5가지 이유는 사실 전부 여기서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같은 어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같은 가족이지만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것. 첫 번째 이유는 삶의 경로가 갈라지면서 공통분모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식탁에 앉았고, 같은 부모님의 기준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냉장고, 같은 리모컨, 같은 방, 같은 냄새, 같은 저녁 시간.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린 시절 형제 관계는 공통분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 공통분모가 사라집니다. 형은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경쟁하고 있는데 동생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매출 걱정을 합니다. 누나는 아이를 키우며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남동생은 아직 자기 미래를 탐색하느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수도권에서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지방에서 전혀 다른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어릴 때 같이 보던 예능 프로그램이나 같이 혼났던 추억만으로는 지금의 삶을 연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점점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어릴 때 엄마가 맨날 그랬. 추억을 공유하는 건 좋지. 문제는 현재를 공유하지 못할 때입니다. 사람은 현재를 함께 통과할 때 친밀해집니다.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문제 앞에서 버티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기쁘고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를 나눌 수 있을 때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형제는 종종, 과거는 많이, 현재는 거의 공유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색해집니다. 예전엔 너무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현재의 공유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그 공유가 사라졌다면 형제 관계가 느슨해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땐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형은 원래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서 더 기대를 받는 줄 알았고, 동생은 원래 어리니까 더 보호받는 줄 알았고, 누군가는 원래 공부를 잘하니까 더 칭찬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했는지, 왜 형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내 실수는 더 크게 혼냈는지, 왜 동생이 울면 모두가 달려왔는데 내가 울 때는 참으라는 말을 들었는지, 예전에는 그냥 지나간 장면처럼 남아있던 기억이 성인이 되어 자기 감정이 분명해질수록 하나의 상처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부모님 문제 앞에서 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간병 이야기가 나올 때, 경제적인 부담을 나눠야 할 때,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 혹은 부모님의 편애를 다시 느끼는 어떤 순간 앞에 어린 시절의 감정은 조용히 재생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현재의 갈등만 보고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벌어진 사건보다 예전부터 쌓여있던 감정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부모님 일을 당연하게 동생에게 떠넘겼다고 느낄 때 그 분노는 단순히 오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내가 더 참으라는 말을 들어온, 늘 내가 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온 지금의 사건 위에 덮여있는 것. 그래서 형제 사이의 갈등은 겉으로는 현재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사건을 만나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형제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무난하고 큰 문제 없어 보였던 관계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서열, 비교, 경쟁, 억울함, 외로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교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시선은 늘 공평하지 않게 느껴졌고 아이의 마음은 그 미묘한 차이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든 뒤 형제가 유난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예전엔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을 이제야 제대로 알아보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에게 연락하는 이유가 정말 보고 싶어서인, 아니면 안 하면 왠지 이상할 것 같아서인지 말입니다. 많은 가족 관계는 사랑과 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많은 의무가 섞여 있습니다. 생일이니까 연락해야 하고, 명절이니까 얼굴을 봐야 하고, 부모님이 신경 쓰시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하고,
남들 보기에도 너무 남남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형식적인 연결을 이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의무가 어느 정도 관계를 지탱할 수는 있어도 친밀감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구분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숨이 쉬어집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어떤 관계는 만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고, 괜히 불편한 주제가 나올까 대비해야 하고, 돌아온 뒤에는 이유 없이 지칩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더 신중하게 쓰게 됩니다. 예전처럼 인간관계에 무한대로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해야 하고, 몸도 관리해야 하고, 내 감정도 챙겨야 하고, 배우자와 아이, 혹은 내 삶 자체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나를 살게 하는 관계와 나를 닳게 하는 관계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자를 선택하고 후자와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형제와 예전보다 덜 연락하게 된 이유가 꼭 미워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만날 때마다 내 안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관계를 유지할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의 중심이 생기기 때문.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삶의 중심은 부모와 형제였습니다. 그 집이 세계의 전부, 그 관계들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심이 이동합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혹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꾸린 일상과 자신만의 세계가 중심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사람은 원가족보다 현재의 삶을 더 우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바로 이 변화의 속도가 다를 때 생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형제와 부모를 삶의 중심에 두고 반면 누군가는 이미 자기 배우자와 아이, 자기 일상, 자기 경계를 더 중요한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서운함이 왜 예전 같지 않아? 왜 가족보다 너희 집만 우리가 남이냐?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 변화는 오히려 건강한 성장일 수. 가족 치료 이론에서 이걸 자기 분화라고 부르다. 원가족의 감정과 기대에서 완전히 휘둘리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가는. 쉽게 말해 형제보다 배우자를 우선하고 부모의 기대보다 내 삶의 균형을 우선하는 것이 꼭 이기적인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누군가를 버린 성인으로서 자기 삶의 중심을 세운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죄책감으로 경험한다는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형제에게 서운함을 줄까 되고 내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변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원가족보다 자기 삶을 더 중심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도 억지로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나를 더 잘 알게 될수록 맞지 않는 관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젊을 때는 잘 그냥 가족이니 씁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생각하며 불편함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지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앱니다. 나는 어떤 말투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 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위축돼,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좁아진,
나는 어떤 관계에서 자꾸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지를 조금씩 선명하게 압니다. 이 자기 인식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몰라 불편함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형제를 만나면 늘 비교당하는다거나 동생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든 대화를 할 때마다 은근한 비꼼과 무시가 섞여 있 혹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내 오래된 열등감이 작된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이건이 아니라 자기 보호일 수 있다. 흔히 가족이면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고 배워 심리적으로든 관계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평가는 더 엄격해. 예전에는 했던 것도 이제는 참지 예전에는 했던 것도 이제는 선명하게 불편하게 그래서 관계의 수는 줄어들어도 질은 높아지는 반개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을 정리하는 사실은 자기 삶을 더 건강하게 정돈하는 셈입니다. 형제 관계 지는 것도 때로는 이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적 수 있습니다. 여기면 아마 머리로는 꽤 납득이 될 겁니다. 맞아, 그럴 수 있지. 그게 꼭 이상한 건 아니구나.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묵직합니다. 그건 형제가 단순한 가족 그 때문입니다. 형제는 처음으로 만난 가장 오래된입니다. 부모 다른 방식으로 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존재를 처음 경험하게 처음으로를 느낀 관계 처음으로를 배운 관계 처음으로 질투와 억울함 처음으로 함께 비밀을 만들고 처음으로 편히 되도 했던 관계 그러니까 형제가 변한다는 것은 한 사람과 멀어지는 일인 것이 아닙니다. 내 어린 시절의 한 부분과 거리를 두는 느 그래 더 아픈 겁니다. 이해는 되는 하고 자연스럽다는 푸고 별일 아니고 허전합니다. 그 감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그만큼 그 관계가 당신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요. 한때 진심으로 가깝고 한때는 서로의 세계 대부분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을 너무 오래 붙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아닙니다. 그전의 구조가 달라졌고 감당해야 할 역할이 달라졌고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 탔을 뿐입니다. 관계는 시간 형태가 바뀝니다.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유입니다. 특히 형제 관계는 가장 자연스럽게 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 변화를 실패라고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관계에 대한 기대. 우리는 종종 형제는 평생 가장 친한 친구 같아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하고 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자주 보고 자주 나누고 언제나 편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형제 관계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형제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지만 어떤 형제는 1년에 몇 번만 연락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형제는 자주 보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순간엔 반드시 곁에 있어줍니다. 또 어떤 형제는 가까워지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오히려 덜 상처받고 더 오래 갑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모양이 아니라 그 관계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입니다. 매주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절마다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안부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형제를 친구처럼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가장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특별한 사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와 멀어지는 어쩌면 누군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정의를 다시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의무에서 선택으로, 가까움의 환상에서 현실적인 이해로, 어린 시절의 역할에서 성인의 경계로 그 변화가 꼭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덜 미워하고 덜 실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형제와 예전 같지 않아 괜히 미안했던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자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마음이 복잡한 것 역시 아주 인간적인 일입니다. 관계는 언제나 가까워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덜 아프고 덜 원망하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억지로 예전으로 되돌리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거리에서 지금 가능한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만 배우고 살아왔지, 관계가 변하는 법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어색해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형제관계 앞에서 조금 덜 죄책감을 느끼고 조금 덜 서운해하고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형제와의 거리감 때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에게 작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워야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만나야만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도 같은 어린 시절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특별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 더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음을 정시간 생각의 정비입니다. 감사합니다.